왜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배달 매출이 들쑥날쑥하냐면 사장님이 배달 매출이 안 오르는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배달 매출이 오르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왜 사장님이 열심히 일을 해도 배달 매출이 오르지 않고 월별로 배달 매출과 노출이 들쑥날쑥한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사장님은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해도 배달 매출이 오르지 않았었던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5가지 이유를 넘어서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배달 매출을 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배달 매출을 더 늘리고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배달 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 내부적인 요인이 뭐고 외부적인 요인이 뭐야 라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내부적인 요인이라는 건 내 배달 장사를 하는 매장이 맛이 떨어졌거나 리뷰가 낮아졌거나 리뷰에서 부정적인 리뷰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거나 운영 시간이 줄어들었거나 할인이 사라졌거나 메뉴가 삭제됐거나 하는 내부적으로 운영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배달 장사가 잘 안 되는 게 내부적인 기준이고요. 외부적인 요인이 뭐냐면 내가 배달 장사를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매출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다는 건데요. 그 외부적인 요인이 뭐냐면 똑같은 브랜드인데 1.5km 이내에 똑같은 배달 상권 내에 동일 브랜드가 추가로 나타나거나 나랑 똑같은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의 맛이 더 좋거나 다른 브랜드의 혜택이 더 좋거나 똑같은 메뉴를 팔고 있는데 가격이 낮거나 하는, 즉 경쟁자, 어떤 경쟁 가게의 등장이나 경쟁 가게의 세팅 같은 게 바로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또는 배달 푸드 페스타라던가 쿠팡이츠나 배민 어떤 로직이나 정책이 바뀌었는데 이런 걸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외부적인 요인이겠죠. 즉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배달 장사 잘 되지 않는 이유를 내부적인 요인 탓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 탓인데 내부적인 요인에서 뭔가를 고치려고 하거나, 혹은 내가 아무리 앱 세팅을 잘 해놨어도 내가 내부적인 요인의 문제, 리뷰라던가 맛이라던가 운영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데 자꾸 세팅을 바꾸려고 하면 사장님의 배달 장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장님이 내 매장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내부적인 요인인지 외부적인 요인인지를 구분한 다음에 어떤 걸 수정해야 내가 배달 장사 잘 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라이브 강의에서도 내부적으로 점검해 봐야 될 템플릿, 외부적으로 점검해 봐야 할 템플릿을 알려드렸죠. 이런 템플릿을 통해서 사장님 매장을 점검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왜 죽도록 일해도 배달 장사 잘 되지 않는가에 대한 두 번째 이유는 데이터를 체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되게 많은 사장님들이 본인 매장의 데이터를 체크하지 않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체크한다고 해도 한 6개월 정도의 데이터를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표는 제가 1:1로 컨설팅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표인데요, 보면 6개월치 수치가 다 적혀 있죠. 6개월 동안 노출이 어떻게 변했는지, 클릭률은 떨어졌는지 낮아졌는지, 주문율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아니면 몇 %인지, 객단가는 어떤지가 지금 월별로 다 변화 추이까지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내 매장의 데이터를 본 다음에 노출이 감소해서 매출이 떨어졌구나, 내가 다 좋은데 객단가가 떨어졌네, 혹은 주문율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하는 식으로 매출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요인들이 문제가 있어서 내 매장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되게 많은 사장님들이 그저 오늘 매출이 떨어졌네, 왜 그러지? 매출이 왜 그러지? 매출 갖고만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매출은 결과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내 매장의 노출, 클릭률, 주문율, 재중률, 객단가, 운영 지표, 주문 취소율, 이런 수치들을 더 꼼꼼히 관리해 보셔야 내가 왜 배달 장사가 잘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배민에서 우리 가게 진단 보고서라는 걸 제공하고 있죠. 요걸 통해서도 우리 가게가 지역 평균 잘하고 있는지, 상위 20% 평균 잘하고 있는지, 우리 가게의 성적이 어떤지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 번씩은 우리 가게 진단 보고서를 체크한 다음에 내 매장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노출이라던가 주문율 이런 거 올리는 방법들은 강의로도 유튜브로도 엄청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걸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장님 스스로 트렌드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장사하느라 바쁘잖아요. 배달 주문 들어오면 빼고 마감하고 오픈하고 인력 관리하랴, 배민 세팅 보랴, 이런 게 너무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렌드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어려운데 사실 파악하는 것도 어려워요. 예를 들면 카페 업종에서는 두쫑쿠 디저트가 엄청나게 화랑이죠. 그런데 어때요? 두쫑쿠가 유행일 때 우리가 두쫑쿠를 만들려니까
재료 구하기도 힘들고 레시피도 잘 모르겠고 만들려고 하니까 손 많이 가고 이미 트렌드가 돼버리니까 뒤늦게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들죠. 그리고 한 그릇 같은 경우에만 해도 배민에서 2025년 상반기에 한 그릇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한 그릇을 세팅한 사장님들도 있죠. 이미 한 그릇이 트렌드가 돼서 한 그릇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면 막 세부 카테고리가 생기고 한 그릇으로 이미 맛집 랭킹이 등장하고 잘하는 매장들은 한 그릇 가지고 가게 전체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뒤늦게 한 그릇은 남는 게 아니야, 한 그릇은 세팅해봤자 어차피 안 돼, 이런 생각 때문에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뒤처지고 우리 가게만 매출이 떨어지고 노출이 빠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죠. 즉 사장님이 트렌드를 파악하지 못하고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배달 장사에서는 굉장히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사장님께서 배민 공지사항, 셀프 서비스 혹은 배민이 주최하는 푸드 페스타, 하다못해 잡지, 신문, 유튜브 어떤 소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달 장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빨리빨리 체크하고 따라가야 우리가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고 배달 장사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바람이 부는 쪽으로 우리가 돛을 펼쳐야 배가 빨리 나가잖아요. 열심히 노만 접는 것보단 바람이 부는 쪽으로 돛을 펼치는 게 어쩌면 더 수월하게 물길을 헤쳐나가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건 바람을 따라서 돛을 펼치고 노를 젓는 거니까요. 꼭 배달 트렌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장님이 열심히 하는데도 배달 매출 오르지 않고 답답했었던 네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정보의 격차입니다. 이 트렌드랑도 비슷한데요, 정보의 격차는 좀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한 그릇이라는 트렌드를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 그릇을 남들보다 더 똑똑하게 세팅할 수 있나요? 아니죠. 어렵죠. 왜냐면 내가 그 한 그릇 세팅이라는 걸 알았다 한들 어떤 사장님들이 어떻게 똑똑하게 세팅하고 있는지, 서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같은 업종에서 더 잘하고 있는 사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볼 수는 없는지 같은 정보 격차가 이 시장에서는 발생합니다. 즉 잘 아는 사장님들끼리 공유하면서 더 잘하게 되고, 나 혼자 공부하거나 혹은 주변 사장님들이 잘 모르는 채로 내가 정보를 공유하면 우리는 좀 머물러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똑같은 소식도 어떨 때는 서울에서 먼저 시범 출시가 돼가지고 정책이 바뀔 때가 있고, 지방에서 먼저 출시되는 정책이 생길 때도 있고, 하다못해 배민 로드러너 같은 경우에는 경기 화성이나 오산 같은 곳에서 먼저 시범 출시가 되기도 하죠. 즉 똑같은 정책도 서울에서 먼저 시작될 때도 있고 지방에서 먼저 시작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보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이런 소식 있는지도 몰라서 하는 사장님이 계시고요, 똑같이 서울에서 장사를 하고 있음에도 어떤 사장님은 트렌드가 변하는 걸 캐치하고 심지어 정보의 격차를 파악해서 더 똑똑하게 세팅이라던가 장사를 하는 사장님이 있고, 트렌드가 변했는데 그걸 알아도 못하는 사장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보 격차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장님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배달 매출이 오르지 않거나 배달 장사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건 뭐죠? 정보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거나 어떻게 세팅하는지를 다른 사장님들의 사례를 보고 빠르게 캐치하거나 사장님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면서 이렇게 세팅했더니 좋아요, 저희는 이런 걸 해봤더니 좋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사장님도 꼭 혼자서 뭔가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정보가 모여있는 곳, 정보 격차가 없어질 수 있도록 사장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 다음에 다른 사장님들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우셔서 조금 더 똑똑하게 배달 장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보 격차를 없애고 사장님이 지방에 있던, 서울에 있던, 경기도에 있던, 제주도에 있던 상관없이 배달 장사를 조금 더 똑똑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 장사가 어려운 마지막 5번째 이유는요, 바로 1번부터 4번까지 이 모든 방법을 정리해서 사장님에게 딱 맞게 전달해 주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배민 공지사항을 봐도, 어떤 트렌드가 바뀐다는 뉴스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인스타를 통해서 정보를 접해도, 그리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떤 요인이 잘못됐는지 알아도 사장님 그걸 내 매장에 딱 맞춰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리돼서 뭐가 진짜 팩트고 그리고 내 매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정리해서 전달되는 곳이 없는데요, 제가 이걸 정리해서 배달을 통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혼자서 너무 어렵게 배달 장사를 할 필요 없이 제가 1번부터 4번 모든 방법을 배달을 통해서 정리해서 전달드리고, 사장님이 어떻게 적용하고 잘하고 있는 사장님은 어떻게 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사장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 배달을 통해서 내 매장에다가 적용을 해보시면 배달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다른 잘하는 사장님들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앱 세팅이 지금 최신화된 로직에 따르면 이렇게 세팅해야겠구나를 어렵지 않게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매달 배달은 매월 20일 지금 현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고 배달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사장님이 이 트렌드에 맞춰서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월간 구독 컨텐츠입니다. 도움이 반드시 되실 거니까 사장님께서 1번부터 4번까지 방법을 스스로 하실 수 있다면 꼭 스스로 직접 해보시고 이렇게 다 스스로 하기 좀 어렵다 생각이 드시면 매달 배달을 통해서 정리된 지식을 한 번에 받아보신 다음에 딱 한 번, 매월 한 번만 세팅을 점검하고 트렌드를 파악해도 사장님이 배달 장사를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다른 사장님보다 더 똑똑하게 배달 장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매달 배달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사장님들은 댓글이라든가 설명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신 다음에 꼭 구독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사장님이 배달 장사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 장사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4가지 이유를 알려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해결책을 전달드렸습니다. 사장님이 이 영상을 통해서 내 매장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매달 배달을 통해서 내 매장을 최종적으로 한번 살펴보신다면 우리가 다른 사장님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배달 장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장님이 배달 장사를 더 똑똑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영상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코치였습니다.